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 예전 같지 않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한 세월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루틴 그것이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사실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60대가 되면 20대 청년 때보다 근육량이 30,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본인은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가벼운 가방을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대사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태우고 심지어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뇨, 심장병, 치매까지 위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야 근육이 는다.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단백질 파우더를 사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루틴 3가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아침 햇살 15분만으로 다리 근육이 살아나는 어르신 식사 후 단 5분 의자 운동으로 혈류가 개선된 분,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정했을 뿐인데 병원 검사에서 근육량이 확연히 증가한 분. 이 모든 사례가 증명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학계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근육량은 70세 이후 늘릴 수 없다는, 견해와 적절한 자극과 영양만 주어도 80세, 90세에도 증가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실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도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달만 실천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의외의 생활, 루틴 3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근육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 3가지도 경고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1사 이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근육을 지킬 첫걸음을 내디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루틴 아침. 햇살 15분의 기적, 그 놀라운 효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햇볕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기미를 만든다고 걱정하시지만 적어도 아침 햇살만큼은 다릅니다. 오전 9시 이전의 부드러운 햇살. 15분이야말로 근육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영양제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바로 비타민 D에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근육 합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들이 비타민 D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의 경우 근육량이 평균보다 20% 더 적고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햇볕 대신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공 보충제와 달리 햇볕은 우리 몸의 피부 혈관 호르몬이 동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과 수면 리듬까지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 15분은 단순한 비타민 보충이 아니라 근육 노의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삼합 루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햇볕을 쬐는 어르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6주 만에 햇볕 그룹은 허벅지 근육의 힘이 평균 8% 증가했는데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햇볕을 피한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요. 혹시 햇볕이 근육을 만든다는 말 믿기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햇볕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어렵다. 반드시 보충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짧은 노출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조절해 최적의 수치를 유지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햇볕은 기초를 다져주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보완하는 방식이지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8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 피부 손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합니다. 둘째, 모자와 긴팔을 벗고 팔과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만 햇볕을 쬐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 노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이 시큰거리셔서 운동을 하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집 앞 마당에서 15분간 햇볕을 쬐고 그 시간을 가볍게 걷기와 결합했습니다. 석 달 뒤 체성분 검사에서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본인 스스로도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햇볕을 쬐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가 이미 바쁘게 흘러갔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1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집 앞 마당 아파트 단지 벤치, 심지어 발코니에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가 휘청거릴지 아니면 또박또박 걸을지를 결정짓습니다. 햇살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보충제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사 후 5분 의자 운동. 많은 분들이 몰랐던 근육과 소화를 동시에 살리는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소파에 기대 앉거나 아예 눕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부른데 뭐 좀 누워야지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잃게 하는 숨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식사 후 단 5분만 의자에서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에 살짝 힘을 주는 정도. 그런데 이 단순한 동작이 근육과 소화에 동시에 효과를 주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이 빠르게 근육 세포 안으로 흡수됩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식사 후 5분간 다리를 움직인 그룹은 혈당이 20% 이상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당연히 근육 단백질 손상도 줄어듭니다. 둘째,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목과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돌아가며 소화기관으로도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영양소가 근육 합성에 더 잘 쓰이게 됩니다. 셋째, 의자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근육은 많이 써야만 지켜진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릎과 발목은 특히 쉽게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작은 움직임을 자주 반복할수록 관절이 유연해지고 신경계가 근육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 기억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 후 그대로 휴식을 취했고 다른 그룹은 5분간 의자 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뒤 두 그룹의 허벅지 근육량과 혈당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휴식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 줄어든 반면 의자 운동 그룹은 오히려 3% 늘어났습니다. 운동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습관이 불과 90일 만에 근육을 늘린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짜 근육을 늘리려면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자 운동처럼 가볍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야말로 실천율이 높고 효과가 오래 간다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밥을 드신 후 바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수십 번 들어 올리기, 발끝으로 바닥을 30번 두드리기, 허벅지에 힘을 주며 10초간 버티기. 이 전부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라면 15분 일주일이면 거의 2시간의 운동 효과가 쌓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의 환자 중 68세 이 어르신이 있습니다.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나는 나이 들어서 운동은 글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 운동만 시작하셨죠. 한 달 뒤 소화제가 필요 없을 만큼 속이 편안해졌고 2달 뒤에는 평소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붙으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진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소파에 눕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몸을 움직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과 건강을 가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루틴 단백질을 나눠 먹는 비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근육 합성의 황금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이나 죽으로 때우고 점심도 가볍게 먹다가 저녁에야 고기나 생선을 푸짐하게 드시는 습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이건 가장 큰 오해이자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20대 청년이라면 어느 정도 흡수력이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어도 절반 가까이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이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하루에 2-3번 나눠 섭취한 그룹은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한 끼에 몰아먹은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도 근육량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일 60개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다른 그룹은 아침 저녁 2끼로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12주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눠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kg로 늘어난 반면 몰아먹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과 저녁 2번에 나누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부, 검은 콩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챙기고 저녁에는 생선, 닭고기, 두유 등을 드시면 됩니다. 점심은 탄수화물 위주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의 단백질이 근육 합성 사이클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하지 나눠 먹는 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실제 환자 사례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나눠 먹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이 근육량과 체력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이론보다 실제 삶의 결과가 증명하는 셈입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 정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저녁에만 고기를 드셨고 아침은 빵과 커피로 때우셨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의지하셨지요. 제가 단백질을 아침과 저녁 2번에 나눠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검진에서 근육량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백질을 언제 드셨습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고르게 드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을 살릴지 잃을지를 결정합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의 삶은 달걀 1개 또는 두부 반모, 점심에는 밥과 반찬 위주로 특별히 단백질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생선구이 1토막 또는 닭가슴살 100g.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이 균형 잡히고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젊을 때는 몰아서 먹어도 괜찮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육을 늘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이제 3가지 좋은 루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경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루틴 아침. 햇살 15분, 식사 후 5분 의자, 운동 단백질을 나눠 먹는 습관. 모두 어떠셨습니까? 거창한 운동도 값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줍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1달, 석 달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건 마치 은행 통장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000원을 넣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 뒤에는 36만 원, 전 10년 뒤에는 16만 20만 원이 되는 것처럼 근육도 조금씩 쌓이는 시간이 쌓여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 가벼운 근육 운동,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이 3가지를 실천한 그룹은 단 3개월 만에 다리 근육량이 평균 1.5kg 늘었고 보행 속도도 15%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줄고 걷는 속도마저 늦어졌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인생의 속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근육량이 늘어난 그룹은 단지 체력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열쇠입니다. 근육이 늘면 우리 몸은 훨씬 젊어지고 병에도 강해집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작은 습관으로 근육이 과연 늘어날까? 운동은 땀을 흘리고 숨이 차야 의미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빠른 변화를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결국 작은 루틴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최미 어르신은 늘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게 힘들고 계단은 아예 피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검진 결과에서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을 바꾼 것뿐인데 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을 이어가는 동안 1년 뒤 여러분의 다리는 전혀 다른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3가지 루틴 중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 이자 운동, 단백질 분배 중 오늘 선택한 습관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자 근육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지키는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나쁜 습관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근육 파괴 습관을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첫 번째 나쁜 습관, 바로 늦은 밤 단 음식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밤 10시, 11시쯤 TV를 보다가 달콤한 과자나 빵,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드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만 먹지 뭐 달달한 게 당긴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낮에도 문제지만 특히 늦은 밤에 먹는 단 음식은 치명적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져 있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과잉 혈당은 지방으로 축적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근육을 만드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의 근육량은 동일 연령대보다 평균 12% 더 적었습니다. 게다가 낙상 위험도 1.8배 높았습니다. 혈당이 근육만 해치는 게 아니라 신경과 혈관까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늦은 밤 간식 습관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케이크나 과자를 먹은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30% 억제되었고, 반대로 저녁 식사 이후 물만 마신 그룹은 근육 합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학계에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밤에 단 것을 조금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총 섭취 칼로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대사율이 높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회복이 늦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조각 케이크라도 젊은 시절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의 환자 중 67세 김 어르신이 있습니다. 늘 밤마다 과일 주스와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지요. 제가 단 음식을 저녁 7시 이후에는 끊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근육량 검사가 개선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무엇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과자 한 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곧 5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9시 이후에는 단 음식을 피한다. 당기 당길 때는 따뜻한 차 삶은 고구마 한 조각 견과류 소량으로 대신한다. 특히 과일 주스는 피하십시오.
과일 자체는 괜찮지만 즙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설탕은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 단 음식을 줄이는 건 단순히 혈당 관리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나쁜 습관, 바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중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까? 아침 식사 후, 의자 점심 후, 의자 저녁에도 소파사, 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대부분 앉아 계시지요.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앉아만 있는 생활을 좌식 생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좌식 생활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범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하루 종일 놀리면 그 자체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줄여버립니다. 쓸모없는 건 없앤다는 몸의 생존 본능이지요. 둘째,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다리 정맥에 피가 고여 부종이 생기고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필요한 단백질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의 근육량이 하루 3시간 미만 앉아있는 노인보다 평균 18%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좌식 생활은 단순히 근육 문제를 넘어 치매와 심장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심장도 덜 자극됩니다. 결국 뇌와 심장이 모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2,1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그룹과 가장 적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8년 뒤 좌식 시간이 긴 그룹은 근육 약화로 인한 낙상사고가 2배 이상 많았고 치매 발병률도 1.5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앉아있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하루 1시간 운동하면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 임상 경험상 하루 종일 앉아있던 분들은 1~2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자주 일어나고 자주 움직인 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짧고 잦은 움직임이 장시간 한 번의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의 환자 중 73세 박 어르신이 있습니다. 평생 은퇴 후 TV 시청을 즐기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셨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5분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매 30분마다 일어나 2분만 걸으세요. 처음엔 번거로워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부종이 사라졌으며 근육량도 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간단한 팁은 이렇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2분 걷기, 전화통화는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하기, 식사 후에는 최소 5분은 집 안을 걸어보기.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 1~2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근육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나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곧 5년 뒤 여러분의 보행 능력과 독립성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나쁜 습관, 바로 짠 음식과 술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운동을 안 해도 반찬 맛있게 잘 먹으니까 건강해. 술 1~2잔쯤은 오히려 피가 잘 돈다고 하던데.
겉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에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바로 짠 음식과 술이 근육을 가장 은밀하게 약하게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짠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짠 반찬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지나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고 근육이 말 그대로 쪼그라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 이상인 노인은 근육량이 평균보다 15% 낮았고 근감소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특히 국찌개, 젓갈, 김치 같은 음식은 숨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만듭니다. 결국 짠 음식은 근육을 지탱해야 할 단백질 대신 체액 불균형과 염증을 키우는 셈이지요. 다음은 술입니다. 술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간을 해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술잔을 들 때마다 근육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셈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흥미로운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그룹은 같은 연령대 금주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9% 적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코올이 근육 합성 공장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니 오히려 건강하다. 맞습니다. 아주 소량의 술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과 호르몬 반응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적당함이 이제는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저의 환자 중 69세 이 어르신은 늘 저녁 식사 때 막걸리 한두 잔을 즐기셨습니다. 나는 술도 약하게 마시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점점 줄고 있었고 결국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이후 술을 끊고 나트륨을 줄이자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회복되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젓갈과 짠찌개는 줄이기, 간이 약한 반찬에 익숙해지도록 점차 줄여보기, 술은 가능하다면 끊고 불가피하다면 한 잔 이하로 제한하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왔습니까? 혹시 짭짤한 젓갈, 국물 가득한 찌개, 그리고 술잔은 없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곧 근육을 살리는 길과 잃어버리는 길을 나누는 갈림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음식을 늦은 밤에 먹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짠 음식과 술을 즐기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바로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생활 패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잘못된 루틴들이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넘어 넘어짐 골절,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나쁜 습관, 늦은 밤, 단 음식,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짠 음식과 술, 이 세 가지가 단순히 근육만 약하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첫째, 넘어짐과 골절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려도 버티지 못하고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넘어짐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70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다시 걷기 힘들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넘어짐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다리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움직일 때 뇌를 자극하는 BDNF, 뇌 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 물질도 줄어 뇌세포가 빨리 노화합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한 셈입니다. 셋째,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이자 에너지원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감기 폐렴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고 회복 속도도 늦습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대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 폐렴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조차 힘들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 불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까지 더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 한 어르신은 늘 밤마다 간식을 즐기고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소금기가 많은 반찬에 술도 곁들이셨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는 정도였지만 결국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딘 동안 근육은 더 줄어들었고 그 뒤로는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감이 심해져서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이 이런 결과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작은 루틴을 지킨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스스로 걸으며 손자, 손녀 손을 잡고 산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대에 누운 채 남의 손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루틴은 근육을 키우고 지켜줍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근육을 녹이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근육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은 단단한 팔뚝이나 튼튼한 다리일 겁니다. 근육은 힘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사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면역기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근육은 단백질 저장고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빠르게 늘어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단백질을 어디서 끌어다 쓸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병에 걸려도 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근육은 호르몬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며 심지어 암세포 성장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취리히 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같은 암 치료를 받아도 부작용이 적고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근육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면역을 지휘하는 사령관인 셈입니다. 셋째, 근육은 혈당과 지방을 조절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방이 많으면 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근육은 이 둘을 동시에 조절해 면역 시스템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즉, 근육이 강하면 병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그룹은 폐렴, 독감 같은 감염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면역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과학이 입증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면역력은 유전이나 체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맞습니다. 선천적인 요인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면역력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역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환자 중 75세 김서 어르신은 잦은 감기와 폐렴으로 병원을 자주 오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작은 근육 루틴 아침, 햇살 식사 후, 의자 운동 단백질, 분배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1년간 단 한 번도 폐렴으로 입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힘이 붙으니 면역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면역을 무엇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약입니까? 건강 보조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근육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곧 면역이고 회복력이며 삶의 방패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감염에 강하고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하며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감정적으로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꾸면 달라지는 내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지금 시작해도 과연 달라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무정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입니다. 눈은 노안이 오면 안경이 필요하고 치아는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달라집니다. 오늘 움직이고 오늘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오늘 나쁜 습관을 끊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실린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 2주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과 14일 만에 몸이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저의 환자 중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다리에 힘이 없어 집안에서도 넘어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쬐기, 식사 후 의자 운동 단백질 나눠 먹기 이 3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갔고 근육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느끼시기에 몸이 덜 무겁다, 한결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돌려줍니다. 계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직접 장바구니를 들 수 있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힘이지요.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90세 노인들에게 근력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했고 보행 능력도 회복되었습니다. 90세도 가능하다면
60세, 70세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햇살 15분, 의자 운동, 5분 단백질. 분배, 그중 단 하나라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을 적어주시면 그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되돌려 줍니다. 어제까지는 습관이 근육을 갉아먹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습관이 근육을 키우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좋은 루틴과 3가지 나쁜 습관, 그리고 근육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면역과 생명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가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능력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선택 하나의 차이입니다. 햇살을 쬐을 것인가, 아니면 커튼을 닫을 것인가, 식사 후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눕는가, 저녁 단백질을 나누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몰아서 먹는가. 이 작은 갈림길이 5년,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루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중 단 하나 오늘 바로 실천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 혼자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건강 비밀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돌봐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잃었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 길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